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보면 아침에 눈 뜨고 시세 확인하는 게 겁이 난다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잠들기 전에 마이너스 종목 매수해 놓고 눈 떠서 확인하면 플러스로 수익이더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2,000달러를 지지받을까 말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상승 모멘텀이라고 불릴 만한 재료가 시장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어쩌면 당분간은 이 같은 추세적인 흐름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의 하락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 문제라기보다 거시경제 정책 변수에 따른 투자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작용을 해준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투자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손실을 감내하고도 계속해서 패닉셀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게 선물 시장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패닉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성 이슈도 등장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월마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게임 메타버스 시장에 더 깊숙하게 발을 뻗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설적인 게임 제작사로 불리기도 하는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82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IT 업계 사상 최고가여서 세기의 빅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의 방향성과 크기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메타버스와 NFT로 상징되는 블록체인 저변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균형점을 찾게 되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시장이라서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투자자들은 그만큼 선고안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들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히 42,000달러를 회복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추가 후퇴 가능성을 비트코인 강세론자들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참 분위기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했지만 40% 수준대로 역시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4만 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저항 수준은 43,000달러에서 45,000달러 부근이고 이 부분에서 단기 가격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4시간 차트 RSI가 1월 7일 이후 가장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장에서 과매도 수치에 대한 가격 반응이 며칠 지연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장기 모멘텀 신호가 약해지면서 매도 세력, 그러니까 곰 세력이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오한다의 선임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위험 자산으로 거래될 태세인 것 같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국채 수익률 급등은 이번 주에 계속될 수 있고 일부 비트코인 호들러와 알트코인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는데 국채 수익률의 돌파가 그렇게 빨리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끝나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로 되돌아가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재정 긴축 계획을 밝히고 금리 인상에 대비하도록 신호를 주면서 차입금 비율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저금리와 중앙은행의 재정 완화, 정부의 부양책이 지난 2년 동안 모두 기하급수적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13년 말 이후에 글로벌 통화 공급 성장을 뒤쫓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했는데 통화 공급의 연간 증가세는 2021년 2월에 고점을 찍었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한 달 뒤인 3월에 최고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시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 자산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한동안 어려운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요즘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홀딩을 해야 하는 건지 이래저래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황을 보면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실현 손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통해 그 손실을 현실화시키는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것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현 손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암호화폐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금리가 인상되는 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9%에 육박하면서 2020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노보그라츠는 2%가 논리적인 목표처럼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보그라츠는 암호화폐 시장이 2021년 눈부신 이익을 기록한 뒤에 현재 약세장은 건전한 후퇴라고 생각한다. 가격 조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38,000달러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몇 주 동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다만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관점 또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687억 원을 들여서 미국 3대 게임 회사 가운데 하나인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소가 이미 5년 전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신원 인증 DI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잘 알려진 소식인데 이번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글로벌 최고 기업 마소가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에 들인 돈은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2조 원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이런 게임 등으로 지명도가 높은 블리자드는 미국 3대 게임 제작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액수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인수 가격은 블리자드 시가총액에다가 45% 웃돈을 얹어서 책정됐다라는 점이 특히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프리미엄을 얹어가면서 거대 글로벌 게임사를 인수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인수로 MS는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서 매출 기준 세계 3위 게임사로 올라서게 됐다. 블리자드는 전 세계 10,000명이 넘는 직원과 많은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블리자드는 MS의 게임 사업을 주관하는 MS 게이밍의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MS의 콘솔 서비스인 엑스박스와 블리자드의 조합, 벌써부터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소가 모바일과 PC 콘솔 게임 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표면적인 흐름에만 기반을 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메타버스로의 확장 전략이 아주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SNS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열고 월마트가 리테일 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개척을 한다면, 마소는 게임 산업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메타버스 사업을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소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소의 메타버스 전략의 방향성을 아주 선명하게 내비쳤습니다. 마소는 이미 5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나설 정도로 블록체인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소가 5년 전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비에서 DI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놀랍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소가 게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오게 된다면, 마소 역시 기존의 암호화폐가 됐든 자체 발행 토큰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게임과 연동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같은 사업 전략이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가진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어떤 종류의 알트코인이든 마소의 블록체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 활기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과연 희망회로인가? 이 부분은 지금의 블록체인 게임의 방향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스터디를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소가 IT 업계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들여서 무려 45%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그래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소가 조금 뒤에 시장에 들어올 거야, 이런 소식 자체가 비트코인의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마소의 블리자드 인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추후 시장의 발전과 확장 방향성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힘이 빠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다 보니까 시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전망 또 분석이 많아서 이것도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멘탈 케어를 배경으로 희망회로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든 긍정적인 소식이든 챙길 정보는 챙겨가면서 시장을 좀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조금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